어느 동창회에서 A, B, C 세 친구가 10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화면 보세요. 네. A 친구는 성실하게 일해서 그냥 저축만 했는데 10년 동안 2억 모았답니다. B 친구는 비슷한데 부모가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집을 샀어요. 10년 후에 아파트가 5억이 올랐답니다. 잠만 잤는데 5억이 늘었어요. C라는 친구는 중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나 봐요. 다시 돌아왔더니 저축은 5천만 원, 빚이 조금 남았다. 다음 보죠. 이런 평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상속 계급 사회다. 세습 자본주의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영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속 계급 사회 들어보셨죠? 예, 다음 보죠. 맞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유명한 이론이지 않습니까?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이 금리 생활자들 중심.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배당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나는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화 신용 정책으로 한국은행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다 엄한 소리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할 거예요. 잘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다. 다음 보죠. 착각이라는 거죠.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시키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착각을 유포하지 마라. 정부가 특히 다음 보겠습니다. 자본에는 한계가 없죠. 자본은 24시간 일하잖아요. 노동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통화 신용 정책으로 교정할 것인가.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큰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피케티의 결론이에요. R이 G보다 큰 건 자연법칙이 아니다. 대체로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던 극히 예외적인 사야 연대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바꿔야 되고 그건 정책의 영역이고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음 보죠. 2025년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공약이 경청 투어였습니다. 경청.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듣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방선거 때도 착붙 공약단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보죠. 영어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라틴어에 귀를 기울인다에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에 가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죠. 잘 아시는 영어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통화 신용 정책에 대해서 그걸 듣지 않으시고 일한다는 것은 공화국의 공직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시작은 국민이 뭘 말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필생에 내가 수십 년간 공부한 걸 드디어 실현할 때가 왔다? 누가 그 실현을 권한을 주고 자격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말씀 드려요. 다음 보죠. 우리 헌법에 한국은행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금융이란 단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회적 시장 경제, 정의, 공정, 민주화 이게 우리의 지향이라는 게 한 축이라는 말씀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다음 보죠. 마지막 질문 다시 여쭤봅니다. 지금 이런 대한민국 상황에서 1조 원을 넘는 예산을 한국은행이 쓰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국민들께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얘기.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요. 이 말씀하신 이 자본과 또 노동과의 관계, 또 수익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중앙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그리고 금융 안정
이렇게 두 가지 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 안정이 저해돼서 또 큰 자산 가격의 어떤 버블이 생겨서 그게 붕괴되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보건력을 키우고 또 경제의 어떤 이제 경제 그 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통화제도하고 금융제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서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쉽지는 않지만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금융 안정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